이런 비염약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섭취 주의하시고 지금 드시고 있는 비염 알러지약 체크해 보시고요.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권혁수 교수님,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님이시죠.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촬영했던 비염 알러지에 관한 그 영상에서 교수님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하면은 치매의 위험이 있으니까 드시지 마시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진짜로 치매를 유발하냐? 내가 복용하고 있는 비염약, 항히스타민제가 그거에 해당되냐? 이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알러지약은 효과는 좀 강력하고 방광기는 짧지만 뇌로까지 유입돼서 항콜린 부작용을 보여주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조금 더 뇌로 들어가는 걸 막아서 그리고 좀 더 오래 작동되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인 타입이 있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 해당되는 게 수면 유도제로 많이 복용하고 있는 디펜히드라민 성분, 클로로페니라민이라는 감기약 성분, 트로프롤리딘이라는 액티피땡이라는 되게 강한 코감기약 성분, 유시락스라는 아이들 보통 시럽으로 처방 많이 나오는 히드록시진이라는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이러한 것들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지르땡, 알레그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약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레보세트리진이라는 C잘 이런 건 처방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좀 덜할 수가 있겠죠.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데이터는 있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대체로 2배 이상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위험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다. 이거에 반박 연구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한 경향성을 보여주니까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경우는 단기간 복용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가려움이나 비염 같은 것들, 특히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아무래도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복용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의 관문인 BBB를 통과를 해서 뇌의 인지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붙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비염약, 특히 1세대 비염약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졸음 유발하고요, 입마름 유발하고요, 어지러움 유발하는 게 그러한 부작용이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로 가는 게 좀 덜합니다. 덜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항콜린성 부작용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게 뇌에 아무리 작동된다고 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관련된 데이터를 2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규모 추적 관찰을 한 데이터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7만 명의 신규 알러지 비염 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알러지 비염약을 꾸준하게 복용한 사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해서 처방량 대비 치매로 진단받는 비율을 찾아가지고 치매 위험도를 찾아본 겁니다. 1세대를 처방한 사람, 그리고 2세대를 처방해서 복용한 사람을 비교한 다음에 실제로 치매 위험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측정한 것이죠. 데이터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세대 항히스타민제 2개월분 이상을 복용한 사람 연속적으로, 그리고 4개월 이상을 복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하게 4개월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은 치매 위험도가 51%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26%가 증가합니다. 상대적으로 2배 정도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높았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약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복용하는 그 알레그라, 펙소페나딘 그 성분도 장기간 복용하면은 치매 위험도를 20%나 높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1세대가 한 2배 정도 치매 위험을 높였지만 2세대도 높이는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연구 논문이고요. 자마 인터널 메디신 권위 있는 저널에 등재가 됐고요.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추적 관찰하는 코호트 연구입니다. 65세 이상의 알러지 비염약을 복용하는 사람 대략 한 3,400명을 7.4년에 걸쳐서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복용한 양 1년 이내, 3년 이내, 그리고 3년을 초과했을 때 약 1년 정도 꾸준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의 치매 위험도가 19%, 3년을 초과했을 때는 54%가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아까 대만 연구와 달리 항히스타민제를 세분화해서 분석하지 않았고요.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약물 복용한 코호트 연구입니다.
약들약? 어찌됐든 간에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2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 치매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하루 권장하는 그 복용량, 용법에 해당되는 것들, 수면 유도제는 밤에 하나를 먹고 자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복용했냐에 따라서 갈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데이터를 보면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2개월 정도 연속 복용했을 때 치매 위험도가 높아졌거든요. 최대로 부작용이 날 때가 4개월 이상 복용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구는 수년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할 때 2, 3일 정도 감기약으로 복용하거나 끊었다가 또 복용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특히 수면유도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매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면제보다는 낫겠지 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오랫동안 처방받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피부 알러지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또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초장기 복용은 약국의 약사님이나 병원의 주치의와 협의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반박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4년에서 최대 20년을 약물 복용한 거를 코호트 연구를 해봤습니다. 항콜린 작용을 하는 항우울제나 방광에 작용하는 방광약, 파킨슨약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게 치매 위험을 높였지만 항히스타민제는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전반적인 연구의 경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뇌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WHO나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치매 위험을 높이니까 처방을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초장기 복용은 좀 주의하자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가끔 며칠 복용하고 2, 3주 복용하는 거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연세가 좀 있고 최소 3, 4개월, 최대 2, 3년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 복용하는 거는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알러지 비염약으로 활용되는 항히스타민제 실제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특히 지금 복용하는 약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분류하는 방법은 약학정보원이라고 네이버에서 치시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약물 이름 입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레그라, 지르텍 이런 걸 치면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제품 기본 정보에서 KPIC 약효 분류에서 항히스타민제 몇 세대인가 나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까지가 일반적인 학술 분류이고요. 3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우는 게 알레그라, 시잘 같은 레보세트리진 같은 게 3세대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2세대 기존 제품들 이후에 새로운 성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3세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마케팅적인 용어이고요. 2세대나 3세대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찾기가 어렵거나 궁금하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외신드리겠습니다.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약들약 밴드 상세 설명란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